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심심할 때 우주 한 조각 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생각 정거장에서 나온 책이고요. 콜린 스튜어트 지음, 허성심 옮김, 생각 정거장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태양과 별, 은하를 누비며 맛보는 교양 천문학, 코페르니쿠스에서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까지 어려운 전문 용어도 복잡한 수학도 필요 없는 만만한 우주 교양 서적이라고 하네요. 자, 블랙홀의 수수께끼부터 끝이론, 빅립 같은 최신 발견에 이르기까지. 저는 여기서 빅립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빅립은 우주 전체, 은하 전체가 다 폭발하는 그런 최후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태양과 별, 세상과 우리를 보는 전지적 천문학 시점. 우리는 우주에서 왔다. 뼛속 칼슘과 혈액 속 철은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져 초신성 폭발에 의해 우주에 퍼진 것이다. 끝없는 호기심으로 기꺼이 탐구한 밤하늘의 신비는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우주에 우리만 있을까? 시간 여행이 가능할까? 중력을 이길 수는 없을까? 같은 질문의 답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우주에 대해 아는 만큼 볼 수 있었고 빅뱅과 블랙홀, 최근의 획기적인 관측에 이르기까지 경이로운 우주가 주는 통찰을 만끽해보자 라고 하네요. 사람들은 우주를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 천문학을 멀리할 수 있죠. 이 책은 광대한 우주를 소화할 수 있는 한 입 크기로 잘라 이해를 도와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주를 이해하고 가장 흥미로운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여행 일정을 신중히 선택했고 함께 우주여행을 누비는 여행을 떠나보자. 밤하늘과 사랑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는 우주, 심심할 때 즐기는 한입 속 천문학 지식. 뉴턴은 머리에 사과를 맞지 않았다. 계속 모양을 바꾸는 태양, 오로라, 지구가 태양의 영향권에 있다는 증거, 달과 지구의 생명체 탄생 비밀, 거대 소행성에서부터 지구를 위협한다. 아직 화성에 살고 있는 탐사 로봇, 토성의 대기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 어떤 것도 블랙홀에서 탈출할 수 없다. 자연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설명, 끝이론, 직접 관측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외계 행성, 호킹 복사로 증발하는 블랙홀, 별도 행성도 없는 우주의 최후 빅립이라는 그런 주제들이 많네요. 자, 태양도 주기 운동을 하는데 달에 비해 주기가 훨씬 길다. 태양은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지며 정오의 최고 정점에 이른다. 하지만 같은 정오라도 지상에서 바라본 태양의 위치가 항상 같지는 않다라고 하네요. 여러 달에 걸쳐 관찰해보면 태양이 팔자 모양을 그리며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아날렘마라 양을 그리며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날렘마라라고 한다고 하네요. 팔자 모양을 한 번 완성하는 동안 태양은 365번을 떠오른다. 그러니까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일주기를 1년이라 불렀고 1년은 다시 날씨 패턴이 뚜렷이 구분되는 사계절로 나뉘었다. 관측해보니 아날렘마가 완성되는 주기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주기가 같았다라고 합니다. 자, 우주의 최후 빅립. 만약 암흑 에너지가 우주 팽창을 가속화하고 있다면 앞에서 살펴본 모든 결과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주는 점점 빠른 속도로 팽창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주는 점점 빠른 속도로 팽창할 것이고 공간이 많다는 것은 암흑 에너지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팽창은 계속 빨라져 극심한 폭주 효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항성사의 공간이 매우 확대돼 암흑 물질의 밀착력을 극복하고 은하는 해체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항성과 소속 행성 사이의 공간도 늘어날 것이고 태양계 같은 행성계는 팽창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다. 중력은 단연 가장 약한 힘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구속되는
구속되어 있던 체계들이 가장 멀리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원자의 핵에 전자를 잡아두는 전자기력이 붕괴될 것이고 전자와 핵 사이 공간이 팽창되면 전자기력이 붕괴돼 원자는 해체된다 라고 합니다. 결국 양성자와 중성자를 핵 속에 함께 잡아두는 강력한 핵력조차 솟구치는 암흑 에너지 파도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주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최후를 맞이한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빅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은하도 없고 별도 없고 행성도 없고 원자도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망망대해만 남을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220억 년 후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220억 년 후라니까 감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골랐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우주의 신비, 그 은하계 태양계의 그 우주의 그런 새로운 면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주로의 모험,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라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그래서 별이 반짝이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죠. 빈센트 반 고흐가. 자, 영원한 것은 없다. 더없이 위대한 우주의 신비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여기 우주라는 실체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권이자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경험이다. 인류는 경이로운 별빛을 따라 밤하늘을 여행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여정에 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별들이 모두 우리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논리와 이성적 판단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 거대한 우주 한 구석에 위치한 평범한 은하의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그저 그런 행성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의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갖가지 무대 위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갖가지 드라마가 공연되는 무한히 뻗어있는 여러 우주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우주에 대해 우리가 이룬 발견은 그 자체로 충분한 보상이 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애써 우주를 탐사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 라고 하네요. 우주가 우리 DNA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순전히 호기심에서 아프리카를 벗어나 세계를 일주했고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랐고 대양의 해저 바닥을 탐사했다. 우리는 달에서 지구가 떠오르는 것과 화성에서 태양이 지는 것을 목격했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선까지 관측했다. 우리는 저 멀리 우주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고 가능성의 경계를 넓히고 싶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유인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하고 최초로 인류가 다른 행성에 발을 내딛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학생들은 내일의 화성 식민지 정착민이 돼 인류가 태양계를 일주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망원경 관측을 통해 우리는 우주에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호기심만으로는 이런 노력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실용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인류가 오직 하나의 행성에만 존재하는 생물종으로 남아있는 것을 지구라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는 것이나 다름없다. 길 잃은 소행성의 충돌, 치명적인 전염병 또는 핵전쟁이 지구의 미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왔다. 우리 뼛속의 칼슘과 혈액 속의 철은 죽어가는 별의 심장부에서 만들어져서 강력한 초신성 폭발에 의해 우주 공간으로 퍼진 것이다. 이 대목이 저는 아까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몇 번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우주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뼈의 칼슘과 혈액 속의 철은 죽어가는 별의 심장부에서 만들어져서 강력한 초신성 폭발에 의해 우주 공간으로 퍼진 것이다. 우주로 나가는 모험은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천문학과 우주 탐사에 들인 우리의 노력은 인간이 우주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도약대가 될 것이다. 빅립으로 이 우주가 막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경외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하늘을 올려다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왔고 우리의 뼛속의 칼슘과 혈액 속의 철은 죽어가는 별의 심장부에서 만들어져서 초강력한 초신성 폭발에 의해 우주 공간으로 퍼진 것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비롭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에도 굉장히 다양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져. 사람은 모두 굉장히 다 다양하고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주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제가 좀 의심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계속 이분들이 계속해서 빅립으로 이 우주가 막을 내릴 때까지 경외심과 호기심으로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연구를 한다 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가고 참 우리 인류는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심심할 때 우주 한 조각 책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